많이 아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게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때론 방해도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코디네이터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보는 자, 그 아이들에게 그런 배움이 잘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질문을 던지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6명이 한 모듈인데 어디를 가자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대3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다수결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야, A로 가자. 이게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교사의 역할은 다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의견이 갈렸을 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니? 다수결밖에 없니?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의사결정 방법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도 7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게 맞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아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중에 하나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 그 과정에. 그러니까 좀 다르죠. 능력이.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애들이 좀 맘먹어야 돼요. 눈높이가 훨씬 더 이렇게 비슷한 위치로 교사가 내려간다기보다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에 더 가까운데 아이들이 의사결정자에 가까워지니까 그 같이 결정하고 같이 의논해 가는 그런 변화들을 있게 돼서 그런 수직적인 위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수직적인 위계에 익숙한 사람은 되게 자존심 상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필요도 있고. 자, 그러면 혹시 A4용지 나누면 그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종이비행기 프로젝트인데 종이비행기 접을 줄 아세요? 제가 장담컨대 이 중에서 한 30%는 못 접으시거든요. 제가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해서 종이 접기 하는 비행기 접기를 해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30-40%는 못 접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종이 비행기를 접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 맞아요? 따라 하셨죠? 네. 배꼽 비행기, 종이 비행기 기본형.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종이 비행기와 관련된 접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는데 종이 비행기 뭐지 이름이? 종이 비행기 진화론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의 종이 비행기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이 500가지 정도. 근데 그게 막 접는 게 아니고 종이 비행기를 접는데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 대회가 있어요. 종이 비행기 접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매년. 올해도 열릴 거예요. 5월 달쯤에. 한강에서 주로 열려요. 종목이 3가지예요. 오래 날기, 멀리 날기, 목적지 가까이 떨어뜨리기. 근데 다 전 세계 공통으로 A4 용지로 접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그리고 자르거나 테이프로 붙이면 안 됩니다. 접기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개의 폭이 10cm인가 이상이 돼야 돼요. 접었을 때. 꼬챙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창을. 비행기 만들다 그래놓고 표창을 만들어서 멀리 날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도전해보세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종이 비행기 접는 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게 이제 무게중심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 종이 비행기 하나로 녹여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한번 날리고 수업할 때마다 접어서 새로 날리고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학기 말에 이제 최종 비행기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종이 비행기 하나를 어떻게 잘 접을 것인가 그 프로젝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다 이제 녹아들어가기도 하고, 미술 시간에는 비행기 날개 디자인도 하고 막, 알겠죠? 배꼽 비행기 기본형을 적겠습니다. 종이 비행기 저 배꼽형은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 길게, 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접으시고, 네, 반대로 끝까지 접으시고, 이렇게 끝점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이 끝점을 딱 맞추겠습니다. 이 끝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헷갈리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접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야 되죠. 위에 작은 삼각형이 남도록.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 작은 삼각형을 위로 접어 올려야 되죠. 그러면 뭐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홈이 난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접고, 위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이제 날개를 2개 만들면 완성됩니다. 이게 이제 종이 비행기 기본형이죠. 제일 기본적인 종이 비행기. 네, 여기서 이렇게 접으시고 날개를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접어요. 잠깐만 가. 이렇게 안 돼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날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걸 날릴 건데 그냥 날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면 날개가 2개 있고 가운데 펼치면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프로젝트 접근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더 알고 싶으신 거를 여기다 쓰세요. 날개 안쪽 여기다가. 이게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어떤 그룹에서 내가 예를 들면 교사로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여기다 써요. 그리고는 저희가 2번 날릴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누군가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의견 또는 나도 그게 궁금해 등에 그걸 날개에다가 써요. 한쪽 날개. 이거 또 한 번 날려요. 그리고 2번째 사람이 반대쪽 날개에다가 또 써요. 그리고는 그걸 다 취합해요. 그리고는 문제를 원래 썼던 사람에게 원래는 비행기를 돌려주고 답을 쓴 것 중에서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와닿는다 그런 걸 써준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오늘의 멘토로 뽑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겠고요. 나중에 해보세요.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오늘은 그걸 주시면 저희가 이걸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질문하신 걸. 그래서 앞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에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될 건지를 정리를 해놓을 것이고, 일부 질문은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가능한 부분 해드리든지 그럴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오시기 전에 궁금하셨던 거 또는 기대하셨던 거,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이 날개의 안쪽 부분에 접혀서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쓰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의 날개가 돼서 모두가 함께 날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는. 자, 그럼 지금부터 쓰세요. 이렇게 비행기를 펼쳐서 여기 접힌 부분에다가 궁금하신 점, 기대되는 점, 또는 더 알고 싶은 점,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쓰시, 2번 던질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의 비행기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켜주세요. 아, 켜져 있고요. 지금 빔 프로젝트를 그러면
명단 한번 잠깐. 금방 돼요. 그럼요. 엉뚱한 질문은 저한테 문제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울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잘 나갑니다.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도 훨씬 좋죠. 그렇다고 뭐 왜 사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도 쓸까요? 이렇게 논문을 쓰시지 마시고요. 다들 이렇게 막 그냥 길게 쓰시네. 뭐 하시는 게 많으시죠? 분진구역은 좀 하는 게 날개를 봐봐. 틀리잖아. 자, 그 촬영 준비하시고요. 네. 틀리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선생님 그건 머리 네, 네, 네. 그럼요. 이왕하는 거, 이왕하는 거. 이수연 쌤, 이게 날리고 나면 5종을 나눌 테니까 그 사이에 지금 비행기 지금 거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잠깐만 해볼까요? 선생님 프로젝트 그거 잡으시면 지금 딱 네. 네. 그 이름이 프로젝트 워크샵. 전체 풀네임이 그냥 프로젝트 워크샵인가? 네. 네. 보시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작업한 거 서로 올리고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의견도 붙이고 막 이런 과정을 할 거거든요. 작년에는 도토리를 가지고 했어요. 주로 세 팀이 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올해는 아마 주제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던져야 되니까 요 가운데를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반대쪽을 향해서 던져주세요. 자, 던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하나씩 주워주세요. 본인 거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거. 여기 네, 거기에 있는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쓰셔도 되고 또 뭐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덧붙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었을 때 드신 생각을 그냥 조금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날개 겉에다 써요? 예, 날개 중에 한쪽에다가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려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많으시네. 자, 합니다. 다시. 뭐 안 일어나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자, 하나, 둘, 셋. 오! 없어요? 아, 여기 있죠? 나온 거 어떡해요? 안 주무셨는데 나온 거 어떡해요? 이제 그 나머지 날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본인 거세요? 그러면 바꾸세요. 본인 거예요? 본인 거 밑에 바꿀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다가 다시 한 번 쓰시죠. 이렇게 한쪽에다 놔둬. 여기다가.